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후반에 점성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3개의 지진이 났어요. 남쪽에서 7.1, 중간에서 5.3, 그리고 북쪽에서 6.8 지진이 났는데 제가 포스트를 쓸 때 7.1 지진이 나고 나서 타로를 굉장히 빨리 떼어봤어요. 떼어봤는데 이게 큰 지진이 또 날까 이랬는데 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70% 날 확률이 있어요 했는데 지진이 2개가 더 난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벌어지고 나서 타로를 띄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안 벌어지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단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막 봤기 때문에 한번 점성학으로도 한번 보려고 해요. 일본 운세에 대해서. 일본의 지진이 나기 며칠 전서부터 geophysicist, 그러니까 지질 물리학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나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지진의 숫자가 갑자기 빈도가 확 하고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안했어요. 태풍의 눈처럼. 뭔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솔라 스톰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M4, M5 사이즈의 태양열 폭풍들이 말도 못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어나면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랬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골치도 아프고 피곤하고 몸이 막 쑤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자파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3개가 난 거예요. 그게 다일지 또 더 있을지 제 생각에는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8월 19일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불안한 시기예요. 이때는. 그리고 북쪽 루나 노드와 해왕성이 11월 달까지 만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소동과 불안함과 소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목성과 토성이 90도 각도로 위치해서 있게 돼요. 8월 24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그런데 내년 3월 달에는 해왕성이 산 양자리로까지 들어가요. 이때는 제가 짐작컨대, 이건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3차 대전이 나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도 되지만 미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지질적으로 갈라지든지 주들이 서로 갈라져서 연방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테러를 띄고 점성학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가 10년 전쯤에 트럼프는 끝이 좀 좋지 않을 거다 말년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트럼프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측이라는 것은 길게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다고 일이 다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유크레인과 러시아는 전쟁을 서서히 접을 준비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동 지역에 3차 대전에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게 그게 큰 문제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세계 경제를 모두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을 호시탐탐 전쟁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전쟁이 여기저기 많이 이 가능성이 많이 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월 15일은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17도 각도로 있고 물고기 자리에는 토성이 17도 각도로 있어요. 이 두 행성, 화성과 토성이 90도 각도 위치에 서게 돼요. 이것은 화성은 전투적이고 행동을 하고자 하고 토성은 막고자 하고 뭔가 통제, 조절, 또 토성은 늙은 사람도 뜻해요. 사실은 늙은 사람도 뜻하고 전쟁적인, 군사적인 이런 것도 뜻하는 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화성 역시 군사적인. 그런데 90도 위치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통제가 들어간다든지 뭔가 복종을 해야만 한다든지 큰 의미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겠죠. 조그만 의미라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나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코비드 19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한두 달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토성과 화성의 이런 90도 각도 위치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하는 각도이지만 일을 끝마치고 마무리하기에는 역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도 돼요. 그리고 토성과 물고기 자리에 이렇게 넵튠이 들어가 있는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관습과 전통, 법에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는 토성의 에너지. 그렇지만 물고기 자리나 해왕성 에너지는 마음대로 벽이 없고 또 경계선이 없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벽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고 토성과 목성의 위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 대중들이 정부에 맞서면서 따르기만 하던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1789년에 힘없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라면 내고 하라면 하고 올리면 또 할 수 없이 세금을 더 내고 시키는 대로 계속 복종만 하다가 어느 선에 다다라서 자신들의 삶을 위협받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돌아서서 정부를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이런 영향이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벌써 왕을 끌어내렸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대통령을 끌어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강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겠다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올해 말은 한국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혁명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누려왔던 자들, 적폐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시기가 될 거예요. 8월 18일은 수성이 천왕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지진도 될 수 있어요. 항상 큰 지진 났을 때 보면 수성이 천왕성, 플루로와 또는 화성과 플루로, 화성과 천왕성 각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90도 각도, 180도 각도, 그리고 만남, 컨정션 이럴 때 원전 폭발 사고가 나든지 지진이 크게 나든지 이래요. 그런데 반면에 깜짝 놀라는 뉴스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아마 정신없이 터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풀 슈퍼문이 19일 날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날은 풀 슈퍼문이 벌어지죠. 숨 쉴 틈도 없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그 뉴스를 다 삭히지도 못한 그런 기간에 또 뉴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8월 19일 2024년도부터 6월 25일까지는 목성과 토성이 90도 각도가 된다고 제가 했죠. 그리고 8월 19일은 물병 자리에서 풀 슈퍼문이 벌어져요. 물병 자리는 자유, 해방, 천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공도 돼요. 이거는 에이비에이션도 되고 또 인권,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이 날 세계의 T-스퀘어가 발생을 해요. T-스퀘어 위치로 행성들이 세계의 행성이 T-스퀘어 위치로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이것도 안 좋은데 카디널 픽스드 사인에서 벌어져요.
카디널 사인은 온 세계에 뉴스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는 그런 자리예요. 예를 들면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죠. 카디널 사인이에요. 특히 아로 플래닛, 한 번 도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성을 아로 플래닛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년에 해왕성은 165년 걸려요. 한 번 돌아오는데 사냥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팬데믹 내년에 사냥 자리로 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이때 전쟁이 나는 것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전쟁들이에요. 유크레인, 러시아도 물론 큰 전쟁이지만 이거는 부분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세 개의 T-스퀘어가 벌어지는 것은, 그것도 카디널 픽스드 사인에서 벌어지는 거는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든지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한 거예요. 이거는 신기한 게 1776년 7월 4일 미국 Constitutional Chart가 써진 그날 달이 27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7도 각도하고 1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번 풀문도 27도 각도 15분 거리로 물병 자리로 들어가요. 거의 같은 위치예요. 거의 같은 위치. 거기다 엑시온 리턴에 플루토 리턴에 내년에 해왕성 들어오고 쌍둥이 자리, 제미나이가 유라너스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벌어져요. 미국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경제를 미국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온 세계가 다 같이 경랑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제가 영국을 점성학을 보진 않았는데 미국이 이 기간 동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에 보세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고 마이그랜들과 영국 사람들과 지금 나라가 전쟁 같은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상황이 1776년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영국도 역시 미국과 그때 당시 대치하던 기간이고 물론 독립했다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세를 했기 때문에 얼리 세틀러들이 제2의 영국처럼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의 미국은 아니에요. 지금은 미합중국이죠. 온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와서 국가를 이룬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처럼. 태양과 달이 180도에 위치고 천왕성과 알골, 제가 이게 기간이 좀 오래 갈 거예요. 천왕성과 알골의 이 90도 위치는. 그런데 미국의 트랜스링 천왕성 역시 달과 90도 각도 위치예요. 10월 달까지 알골과 천왕성이 같이 머무르기 때문에 달은 제가 사람들을 뜻한다고 했죠. 대혼란이, 어마어마한 혼란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지도자들에게도 계속 어떤 사건들이 날 수 있어요. 명왕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 19일 사이에는 권력자나 정부 시스템 혹은 재벌, 적폐 세력들, 기득권들, 엘리트 세력들, 오랫동안 누려왔던 편안함과 권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통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엄청난 무력을 써서라도 압력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주의 기운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기간이 되고 이 기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온 세계의 인류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돼요.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러니까 state wide라든지 혹은 county wise 이런
사이즈로도 영향을 굉장히 다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카말라 해리스라든지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큰 진실들이 터져나오면서 그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JD 벤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일리트 세력들과 한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제가 볼 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역시 입이 싸고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 태어나는 기관이 될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 형식으로 따라서 이어오던 이렇게 운영되어 온 그 형태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떤 면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진실로 미국에서 독립을 한 국가가 아니에요. 스스로 미국의 발 아래로 들어간 국가예요.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미국이 우리를 통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대통령들은 통제를 받아요. 이것은 미국의 손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스스로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런 정도로 70년간의 세월이 사람들을 어떤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빼앗았다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은 뭘 뜻하는 건가요? 돈 많고 덩치가 큰 그냥 깡패예요. 유럽도 지금 속으로 미국과 등지고 싶은 나라들 많을 거예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푸틴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엮여져 있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미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8월 19일은 미국의 민주당 컨벤션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전당대회 있는 날 아닌가요? 굉장히 좋지 않은 날이에요. 이 날은. 아주 좋지 않은 날을 선택한 거예요. 이 날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꼭 그날 하루가 아니라 며칠 앞뒤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질적인, 지진적인 인터넷 아우리지가 벌어진다든지 항공사고가 난다든지 항공에 먼저 번 벌어졌던 전체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기계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토성, 목성이 다시 90도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성이 T스퀘어가 이 두 행성과 T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목성은 커지고자 하고 토성은 통제하고자 하고 그리고 금성은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어떤 굉장히 큰 진실이 터져나오거나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블랙문 릴리어스와도 금성이 붙어 있는데 이 블랙문 릴리어스의 뜻도 진실을 찾고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행성이라서 아마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동시에 비밀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는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이렇게 세 개의 T스퀘어가 벌어진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모두 카디널 픽스드 사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시리스 행성은 제가 곡식, 식량 이런 걸 뜻하는 행성이라고 했죠. 산양자리와 90도 각도 위치해 하게 되고 현재 북쪽 노드도 산양자리에 있죠. 이 행성 역시 T스퀘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기후 혹은 수송에 문제가 생겨서 2020년대처럼 식량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은 그때는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었죠. 지금은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2024년, 2025년, 2026년 인류에게 아주 힘든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 천왕성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곳은 주행을 하다가 스테이셔너리 위치로 되는 거예요. 천왕성이. 9월 그 다음날, 그리고 이게 사람이 걸어가다가 딱 멈춰서 서 있다가 뒤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행성이 뒤로 가지는 않아요, 물론.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른 행성들이 앞서가니까 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왕성이 움직이지 않고 딱 멈췄어요. 다른 행성들은 계속 주행을 해요. 그러니까 뒤로 쳐졌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왕성이 8월 31일 날 스테이셔너리가 되고 9월 1일 날 역행을 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역행을 해요. 이 천왕성은 반항, 혁명, 또 깜짝 놀라는 이런 뜻을 가진 행성이에요. 황소 자리에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역행을 하는데 황소 자리 자체가 굉장히 끈질기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뜻을 가진 자리이고 또 증권도 뜻해요. 이 자리는. 그리고 왜냐하면 비너스가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또 지구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이 역행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강제로 바꿔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 수입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기 상당히 쉬운 기간이 이때예요. 명왕성도 역시 9월 1일부터 역행을 시작해서 11월 19일까지 염소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머물게 돼요. 지금까지 안정되고 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황소 자리의 뜻이에요. 또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직장,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이런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에너지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영원한 직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 지가 한국은 조금 됐어요, 시간이.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더 굉장히 강력해질 거예요. 천왕성이 에어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는 일들도 많아지고 예측을 할 수 없어지고 안정이 되지 않고 이런 영향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돼요. 여기까지 8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